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보통 어린이 보험은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대신 가입시켜주는 보험이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육체도 약하고요, 주의도 산만한 만큼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평소에 최대한 관리를 해주긴 하지만은요, 모든 질병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린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현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30세까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중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 부모님, 가족 전체의 보험까지 유리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 해에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2만 건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각종 사건 그리고 질병에 노출돼서 병원에도 많이 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만 30세까지는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험의 모든 것 백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 하면은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가입해 놓으셨을 텐데요.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어린이 플러스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결혼을 하셨건 안 하셨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조건의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30세 이하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우리 태아 때부터 나이 30세까지 성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니고요. 80% 이상의 후유장애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일반 성인 보험들은 상해 사망인데요. 사망이 아닌 후유장애로 구성이 기본 계약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20년, 25년, 30년 제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준비하실 수 있고 만기도 30세, 90세, 100세, 110세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은 이렇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좀 관심을 조금 더 깊게 가졌으면 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린이 보험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가입할 아이의 보험을 준비시킬 때까지만 해도 만기가 30세가 전부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세나 이렇게 못하신 분들, 그래서 보험이 30세로 끝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0세 이하의 성인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성인 자녀인데 30세 이하인 경우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 그리고 태아보험 및 어린이 보험을 혹시 내가 잘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가입된 지 한 5년 이전의 분들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보험이 생명보험사 쪽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가 나쁘다가 아니고 각각의 보험에는 특성에 맞게끔 담보를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보험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비갱신형으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갱신형 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100세까지 준비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분들의 보험료는 혹시 큰 병에 걸리거나 납입면제 혜택이 없으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갱신형 특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적용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자녀의 보험을 굳이 갱신형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는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왜냐?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니. 그다음에 중요한 보장의 높은 가입 한도가 있다. 그다음에 유리한 납입 면제 혜택이 있고 마지막으로 2자녀 이상 시에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언급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과 비갱신. 사실 갱신과 비갱신 어떤 게 유리하고 나쁘다 정답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저는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갱신형 어린이 보험에서는 아니다. 왜냐? 어린이 보험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 때부터 30세 사이에 가입하는 게 어린이 보험인데 보장을 100세까지 했는데 보험료를 100세까지 내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갱신과 비갱신형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보장에도 변경이 없고 그래서 계획적인 재무 설계 가능한데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갱신형 초기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데 가입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갱신되면 될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절대 갱신형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해지 환급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무해지 환급형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받잖아요. 그 보험료 납입하고 해지 환급금 받는 거에 따라서 무해지냐 유해지가 나눠지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 20년을 낸다고 쳤을 때 20년 동안의 보험료 이 기간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납입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보험료 납입 기간에 혹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20년 사이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대신에 보험료를 다 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급금이 발생이 된다. 이게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은 일반적인 해지 환급형보다 보험료를 해지 환급금을 50% 준다 또는 30%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형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100%까지 환급금이 올라갔다가 제로가 되는 그런 환급형이 있는 거를 보험료라고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보험료가 한 30% 정도 저렴하다.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거고 100세까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해지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상담하고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도 보시면은 어린이 보험은 거의 해지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지 환급금을 생각하면서 비싸게 30%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아예 해지 환급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납입이 다 끝났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껑충 뛰는 거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더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해지 환급금 없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셨을 때 66,970원 정도 하는 보험료가 일반적인 보험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1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보험료 차이가 한 3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어린이 보험에 효율적이고 유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죠. 중요 담보에 대한 한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중요 담보가 뭐냐? 입원도 있고요. 보험을 준비하는데 수술도 있고 암 진단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다양한 진단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 담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 암, 뇌, 심장, 질병 후유 장애. 이 네 가지가 성인 보험이건 어린이 보험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암 진단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회사에 최대 1억까지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 보험으로 하시게 되면은 5천에서 7천 정도, 6천 정도 일반적인 한 보험회사에 가입이 된다. 뇌혈관도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물론 이 5천만 원이라는 가입 한도는 가입 시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방송을 보시면 최대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5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게 됐을 때는 건강하다는 전제로 했을 때 맥스 1,0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십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이거는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뒤로 가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 질병 후유장애는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이 가입한다고 가장 낮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객이나 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질병 후유장애도 5천까지 가입이 되는데 성인 보험으로 하면은 2천 정도 또는 3천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담보들의 가입 한도가 높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거 질병 후유장애 중요한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입니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내가 장애 등급을 받는 거는 아닌데 내 몸속에서 장애율이라는 걸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 나이를 먹어서 치매가 왔을 때 CDR 척도 2 정도 되면은 중증과 경증이 있는데 경증하고 중증 사이의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치매보험 보시게 되면은 중증 치매일 때 생활비가 나와요. 근데 생활비가 나오는 상태가 아니어도 4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병 후유장애 가입 한도, 가입 금액의 40% 정도의 후유장애가 받는다. 또 하나, 한 귀의 청력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의 장애율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가지고 전절제를 했다. 위를 전절제를 했다.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도 50%의 장애율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척추 질환도 있고 다리 관절 질환도 있고요. 치아를 잃었을 때 또는 시력을 잃었을 때 다양한 내 몸에 발생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질병 후유장애는 장애율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거 별도로 진단금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가 왜 좋냐? 이러한 기능들의 장애가 나와가지고 장애율을 받았다. 제가 만약에 치매로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귀나 암에 걸려가지고 또 다른 장애율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받은 금액에 남은 금액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보험금이 나가요. 그러니 치매로 40% 받았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서 위를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또 다른 50%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저한테도 사실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없어요. 왜냐? 성인들한테는 가입 한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단금을 높이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가입 한도도 높고 가입도 좀 용이하니 질병 후유장애 꼭 챙기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뇌혈관 질환은 뭐냐?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고요. 뇌출혈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와 관련된 질환의 질병 분류 코드, 이러한 질병 분류 코드가 한 26가지, 20가지 이상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출혈이라는 질병 분류 코드는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3가지만.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뇌출혈 진단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포함하는 뇌졸중이란 담보는 이 뇌출혈 진단 코드 3개와 뇌경색 진단 코드 3개에서 6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70% 미만 정도의 발병률을 발생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다 했지만 나머지 30%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뇌졸중이 걸릴지 뇌출혈이 걸릴지 어떤 게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좀 더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등호가 뇌혈관 질환이 훨씬 범위가 넓고 뇌졸중이 그 다음으로 넓고 뇌출혈이 가장 범위가 적다.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심장 쪽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생소하실 거예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는 생소하실 거예요. 이 담보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요. 뇌혈관 담보랑 비슷합니다. 한 20여 가지 이상의 진단 코드가 있는데요. 이 질병 분류 코드 중에 우리가 많이 가입되어 있는 급성심근경색은 3가지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확률도 역시 10% 미만 정도의 발병률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 협심증이라는 질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협심증 걸리면 보험금 안 나가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보험료도 열심히 냈는데 안 나간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 미리 챙기셔가지고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협심증 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보험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 질환에서 허혈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범위가 좀 더 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부등호가. 허혈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모두를 포함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환자의 비율도 나오죠. 이거 꼭 챙기셔가지고 이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체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한 담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드렸던 장점을 폭넓은 납입 면제 및 기타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납입 면제 요즘에는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납입 면제가 안 되는 보험은 사실 안 좋은 보험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납입 면제의 기능도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암을 보시게 되면은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은 제외예요. 그러니 유사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은 납입 면제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냥 위암이나 간암 이런 것들처럼 그런 암들에 걸렸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되더라. 그러니 얘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뇌졸중도 납입 면제되고 급성심근경색도 납입 면제가 성인 보험은 돼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담보로 가입돼가지고 그 질병 분류 코드를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질병후유장애로 또는 상해후로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았을 때도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되는 보험들이 있다. 성인의 보험은 80% 이상의 후유장애예요. 그리고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챙기셔가지고 미리미리 어린이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보험 굉장히 많고 성인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자녀분들의 보험을 증권을 챙기셔가지고 제가 언급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0세 이하의 성인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꼭 가입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왜? 제가 언급한 내용들, 좀 전에 언급한 내용들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해서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하자. 요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혹시 자녀분들이 어려가지고 3살, 4살이다.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고 나서 만약에 성인이 됐을 때 해지환급금이 내가 낸 돈 이상의 해지환급금이 나와요. 그때 혹시 돈이 필요하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그런 의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폭넓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그다음에 중요한 특약들의 가입 한도가 높다. 암, 뇌, 질병후유장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폭넓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감액기간 뭐냐? 1년 이내에 걸리게 되면 진단금 50%만 줍니다. 이런 단서 조항들이 없어요. 또 암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90일이 지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어린이 보험은 그런 조건들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언급한 5가지 정도 꼭 체크해가지고 보험을 다시 점검하시면은 굉장히 큰 유리한 보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다자녀 할인 적용이에요. 회사마다 이거는 할인 적용률도 틀리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세 자녀일 때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자기네 회사에 다 가입을 해야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3% 이상 할인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할인율이 큰 데는 두 자녀 이상이 되시면 무조건 2명 다 양쪽 다 3% 할인을 받는 회사도 있어요. 보험료 전체. 납입기간 전체로 따지면 3%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 다자녀 할인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만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기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에서만큼은 만 30세까지도 어린이가 될 수 있네요. 오늘 어린이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좋다 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보장 금액 크죠. 그리고 보험료도 정말 저렴하고요. 일반 성인 보험과는 달리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도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어린이 보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이런 어린이 보험에서도 좀 이런 혜택들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몇몇 보험회사에서는요, 이 납입 면제 범위라든가 면책 기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유리한 어린이 보험이 남아있을 때 우리 자녀의 보험 빨리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만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신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이 중에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보험이기 때문에 30세 만기도 맞을 수 있고요. 100세 만기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트렌드나 보게 되면 자녀가 많지 않다고 하면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무해지나 이런 것들로 챙기셔가지고 성인이 되셨을 때는 자녀한테 보험을 주면서 또는 해지환급금도 납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환급금도 껑충 띄어 있거든요. 그때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세 만기가 옳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당장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30세 만기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100세 만기로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예전에 어린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뭐 지금 변경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 기준도 사실은 정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최근에 하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 보험료 부담돼가지고 하신 분들 제가 사례를 보다 보면은 한 가입한 지 3, 4년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런 조건들을 가져서 납입 면제 넓게 가져가시는 게 앞으로 내는 전체 보험료를 다 따져보니까 유리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데가 없고 뭐하다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꼭 좀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험은 좀 더 큰 회사보다는 적정한 후발주자인 회사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보험료를 다양하고 폭넓게 보장받으면서 좋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 자녀의 어린이 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하는 게 나을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백전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좋은 조건이 언제까지나 항상 활짝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좋다 하는 어린이 보험도 뭐 나이만 충족이 된다면은 30세까지는 가장 유리하다는 어린이 보험도 그 조건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자녀가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있으면요,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30세가 이미 넘으신 성인분들의 건강보험은 더욱더 철저한 비교 분석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맞춤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살펴보시죠. 자, 저는 28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일단 실비와 종신보험을 추천해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보험을 점검하던 중에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사실 현재 제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은 전혀 필요가 없는 데다 여러 가지 보장 범위도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세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성 질환이나 이런 보장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대로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닌데 20대 여성에게 사망보험금의 보험료가 줄을 이룬다고 하니까 좀 잘못된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증권부터 봐주세요. 일단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생명보험사 상품이에요. 저해지 상품, 지금 무해지도 많이 나왔죠. 저해지 상품은 예전에 한 2016년 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적으로 일반적인 종신보험이 좀 비싸니 저해지 상품은 좀 쌀 수밖에 없죠.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일단 가입한 걸 보면은 딱 간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실비 제외하고 지금 한 건 보내주신 게 예, 종신보험이잖아요. 예. 종신보험 보통 가장분들도 고민하시는 보험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보험이라고 예. 저도 생각을 하고 중요한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표현이 예. 됐다는 건데 일단적으로 뭐 곧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 결혼을 하신다 해도 뭐 각자 생활이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좀 이제 남편 쪽으로 종신보험을 일단 첫째로 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상품 자체 증권만 좀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볼게요. 그럼 일반 사망이 1억,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전부 다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죠. 아, 갱신도 많네요. 예, 일단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진단금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보시다시피 암진단금은 2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이라고 하는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은 당연히 이 당시에는 생명보험사 상품이 없었고요. 예. 그래서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뭐 진단금은 많긴 하지만 그만큼 확률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예, 또 입원비하고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만 원, 수술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종에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 15만 원부터 5종 500만 원까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이 1, 2종에 해당이 되지 이제 3, 4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상품 중에서 좀 크게적으로 문제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지금 나이에 맞지 않게 종신보험을 너무 좀 크게 들어놔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현저히 짧죠. 보장 한도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암 진단금 같으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도 암 진단금 5천만 원까지 들어도 이 정도만큼은 예.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5년 갱신. 물론 나이가 뭐 한 50세, 60세 이러시면은 갱신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지금 아직 30도 안 되셨는데 다 갱신부로 하시기에는 추후에 계속 가져갔을 경우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예. 증권을 하나 보다가 어떤 고객 건데 증권을 봤는데 보험료가 한 4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전부 다 비갱신인데 보니까는 입원하고 수술이 3년 갱신이에요. 아, 숨어있는 근데, 특약들이 예. 갱신이 되고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그 다음 년에 이제 갱신할 때가 돼서 이제 통지서가 오를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4만 3천 원 정도 깜짝 오르더라고요. 놀라셨겠네요. 입원비만. 그래서 이게 좀 갱신호로는 물론 비갱신호 갖고 하면 좋긴 한데 요새는 또 입원비를 그렇게 많이 넣는 추세가 아니기 예.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 전에 일단적으로 진단금에 대해서 암진단금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그게 좀 있으면 좋고 암진단금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뇌출혈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이거에 가장 큰 비교를 해보자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총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중에서 질병 분류 코드 중에서 뇌에 관해서는 약 한 17%의 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작은 그렇죠.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7%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0% 미만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표 자체는 좀 예전표라서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뇌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뇌경색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출혈에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죠. 또 그냥 앞서 백종원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뇌출혈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진단금도 세게 들어가고 3천만 원 들어가고 근데 그에 비해서 보험료는 되게 적습니다. 한 1, 2천 원밖에 안 해요. 솔직히 예. 이 나이 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뇌출혈보다 뇌졸중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시면 뇌혈관 진단비도 최대 3천까지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예.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 보험 지금 이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예. 그래서 뇌출혈 범위보다는 뇌혈관 질환 범위 있는 쪽으로 좀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그다음 이대 질환의 또 한 가지 심장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차이가 좀 나죠. 그러네요. 일단적으로 3가지의 분류 코드만 해당이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은 줍니다. 진단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근데 경우의 수가 엄청 적죠. 확률적으로. 근데 심장 쪽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기타 불면에 막 이런 소리 있으죠. 예. 기타 불면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 걸리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으로는 보장을 못 받으시니 그보다 한 단계 좀 상위 버전인 허혈성 심질환으로 돼서 뇌하고 같이 100% 되는 보장 범위를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낫죠. 네, 이 범위를 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예. 이분 보험 요구가 싸지가 않았거든요. 17만 원인데 예. 이분 지금 당장
이 표를 보더라도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맞아요. 받기 어렵게만 가입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27만 원이 또 이 당시 상품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한 15% 정도가 싼 금액이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해지 상품이어갖고 예. 지금 무해지 상품이 30% 싸듯이 저해지 상품이었고 한 10%에서 15% 정도 싼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으로 쪼고는 나온 지 좀 부족하죠. 그렇네요. 이 2대 질병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 봤고 또 20대 여성분께서 가져가면 유리한 보장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보험은 이때 20대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30대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라서 꼭 뭐 몇 세, 6세 이하 이렇게 해서 어린이가 아니라 보험 쪽으로 나이는 15세 이상부터 뭐 계약자가 되고 보험 나이는 성인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네.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0세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100세까지, 9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입니다. 예.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걸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질병이나 또는 상해, 어떻게든 다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기능에서 영구적으로 장애 아니면 또는 한시적으로 장애가 남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의사가 만약에 허리가 다쳤어요. 상해를 해갖고 예. 퇴행성이든 뭐든 어쨌든 허리가 다쳐서 요 정도는 치료를 계속 1년 정도 뭐 6개월 정도 한 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낫는다. 그럼 이제 장애율이라는 걸 이제 의사가 좀 써줍니다. 예. 그래서 뭐 한시적 장애는 5년 또는 3년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내줘요. 그 퍼센테이지에서 가입 금액에 대해서 3% 이상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후유장애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있을 때 가입을 하셔야 훨씬 저렴하고 한도도 높기 때문에 30세 이후부터 가입을 하면 한도도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제가 예시를 하나 짜와봤는데요. 예. 질병유유장애 보험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가입 기준이 1,000만 원입니다. 오, 1,000만 원. 예,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40대에서 여성 남성 기준에서 16,000원에서 13,000원, 50대는 2만 원대, 60대는 거의 3만 원 가까이대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질병유유장애는 거의 1억에서 5천 정도를 가입을 해요. 와. 그러면은 자 3천만 가입해서 여기다 3만 곱하더라도 60세 같은 경우는 1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너무 이 비싸시대요. 담보 하나에. 이거 어린이 보험에서 가져가는 예. 게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으로 좀 가져갔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험 상태에서는 제가 앞전에 그 의뢰한 내용을 들어보니 곧 있으면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모델링 플랜을 기존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상품을 유지시 예. 유지를 했을 경우에 난 그래도 너무 이때까지 낸 돈이 아까워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돈도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도 20년 이후에는 납입 기간에는 100% 환급률은 높습니다. 일단 50% 저해지 환급형인데도 불구하고 100% 환급률이 높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공시율로 연봉률로 굴러가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진 않지만은 현재한치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 보험을 갖고 계신다 했을 때는 나머지 5년 갱신 특약들을 다 해지를 하는 겁니다. 부분 해지라고 하죠. 특약들을 다 해지를 하고 2대 질환은 집중하고 그리고 휴유장애 집중적으로 넣었을 때 질병 휴유장애 3천 그리고 상해 휴유장은 1억 들어가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오, 그러네요. 질병 휴유장애보다 쌀 거예요. 이 담보가 훨씬 1억을 넣는데도 그리고 암 진단비는 3천 정도 그리고 암 수술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3천 항암 치료도 당연히 300을 넣고요.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져가시니까 2천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질병이랑 상해 수술비를 각각 입원비도 3만 원에서 좀 2만 원을 좀 줄여서 가시면은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5만 7천 원대밖에. 겨우 5만 원대의 예. 모든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은 쉽죠. 종신보험 예. 그냥 냈던 돈 아깝더라도 해지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되면 좀 제가 담보를 좀 더 구성을 좀 더 했어요. 그래갖고 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사망은 빼고요. 질병이나 상해 휴유장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억하고 3천 이렇게 넣고 암진단비 3천, 유사암 1천 그리고 뇌혈하고 허혈성을 2천씩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비, 수술비 같은 거를 놓고 화상이나 골대 이런 상해 쪽도 놓고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건데 수술비가 좀 빠져 있습니다. 수술비도 2대 질환 수술비를 각각 2천에서 3천까지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수술비도 같이 가져가시면 10만 원 거의 초반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행인 게 이분은 아직 20대니까 어린이 맞아요. 보험으로 이렇게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은 뭐 보완책이 따로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제가 하나를 종신보험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그걸 네. 하나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해지 상품이에요.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해지 상품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상품을 제가 굳이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다음 달이면 단종이 돼요. 이 회사에서. 다음 달이면 아예 없어지는 예, 거예요?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추천을 드리고자 예.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 생명보험사 상품인데요. 일단 무해지 상품이고 체증형 상품입니다. 체증형이라는 거는 사망보험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요. 5%씩 5%씩 늘어나서 최대 20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사망이에요. 일단 사망에 관해서는 2년 이후부터 자살까지도 다 주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주계약 2,500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의뢰인 나이가 28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체증형이니까는 사망보험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결국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월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해왔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10년 납입니다. 종신보험이라 해서 꼭 20년 납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10년 납으로 하셔갖고 여기에 대해서 해지 환급률이 보시는 바와 같이 114%입니다. 높네요. 이때부터 연봉이 2.4%로 계속 굴러가는 상품이죠. 물론 기존 거 보험료도 아마 확정 이율일 거예요. 근데 납입 기간을 따지면은 앞으로 10년이라는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쭉 모았다가 20년 이후부터 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학자금 쪽으로 해지를 하셔갖고 저도 손해는 안 보시는 상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사망 보장까지 원하신다면요, 생각해 볼 만한 플랜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 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게 10년만 납입하면 환급률이 무려 114%라고 합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20년 납에다가 환급률도 더 낮으니까 이렇게 보완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결혼과 같은 중대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 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좀 잘 돼 있는지 추가 좀 해야 되는지 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송보다 저거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두 건의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0살이요. 네, 올해 딱 40 되셨고요. 걱정되는 병력이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없는데 뭐 요즘 뭐 성인병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거 약간 걱정되긴 하죠. 맞아요. 지금 보험료가요. 한 25만 원이 넘는데 이건 괜찮으세요? 그렇게 부담은 가진 않는데 네. 이게 가치를 그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많이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저렴하지는 않으니까 이 보험료가 보장됨이 적절한지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딱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2건 가입해 두셨고요. 무배당 삼성별 XI 종신보험 그리고 KB에서 실비 가입해 두셨습니다. 납입되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2건의 보험인데 보험료가 또 저렴한 건 아니니까요.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존 보험부터 잠깐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리모델링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존 보험에는 삼성거 CI 종신보험 있고 그다음에 KB거의 손해보험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일단 실손 의료비는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거 무배당 그거 CI 종신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서 주계약이 1억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 아니면 또는 중대한 수술이나 화상 이러한 것들이 걸렸을 경우 주계약 1억에서 80%를 선지급하고
그 이후에 납입 면제가 되고 나머지 1억에서 선지급 80% 된 나머지 금액이 사망보험금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적으로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태양플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계속 주기적으로 올랐을 때 아마 이 보험료들이 지금은 20만 원대지만 나중에 30만 원대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납입 기간이 또 65세 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가입 시에 한 6, 7년 납을 하셨겠죠. 그래갖고 이런 납입 기간이랑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낸 돈이 좀 3년, 2년 조금 더 되셨는데 한 3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 과감하게 좀 해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40대부터 아까도 시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성인병이나 이러한 중대한 질병에 많이 이제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금을 이 돈이 낸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기존 거를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손해보험사 상품에서 좀 진단비 위주로 플랜을 리모델링을 짜봤어요. 그래갖고 40대 기준으로 해서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상품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짜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암진단비라든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허혈성 심질환 이런 거 같은 2대 질환 플러스 이제 1대 질환인 암 같은 경우를 한도를 조금씩 더 높이고 거기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수술비나 이런 거를 좀 더 놓았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아무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입하는 게 납입 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로 무해지보험 플랜을 짰을 때 암진단비 3천 정도 넣고요.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비 최대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놓고 그다음에 수술비는 당연히 질병하고 상해 쪽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상해 휴해장애 진단비도 1억 정도를 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부분은 더 추가하시게 되면은 10만 원 초반대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종신보험으로 들으시는데 정기보험이나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적으로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삼성 네. CI 보험 지금 뭐 24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잖아요. 이것도 네.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65세까지 이걸 내야 되면은요. 계속 보험료 오른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고 특히 유리한 보장에 대해서 보장 범위를 넓혀드리고 금액까지 키워드렸어요. 여기에 네.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가계 경제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의 납입 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거나 갱신이 부담되시는 분들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48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신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가입하는 게 맞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자, 이분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백수연 전문가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종신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사실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는 분명히 자녀들도 있고 내가 사후에 혹시 내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나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의 수가 굉장히 크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요. 아내만, 배우자만 있을 수도 있고 둘, 셋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가족의 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연봉의 한 2배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정도 연봉치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연봉으로 활용을 하면서 남은 가족들이 이제 생계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전체를 다 사망보험금인 종신보험으로 가져가면은 보험료가 꽤 비싸니까요. 정기특약이나 이런 거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윤수 전문가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무해지 환급금을 통해서 혹시 조기에 사망하는 거 말고 장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가지고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은 좋은 종신보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꼭 한번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종신보험이죠. 내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내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선택은 다양하다고 하고요. 저렴하게 정기보험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환급률이 높은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